참으로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상이나 이런 거를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회장이 항상 숨기고 있으니까. 단톡방에 자기 계좌 잔고를 실수로 막 올리는 척을 했었어요. 그때 1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신상 정보는 숨기면서 자신의 재력만큼은 스리슬쩍 과시했다는 인물. 그의 정체가 드러난 건 지난 5일이었습니다.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모인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하고 또 유통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자. 그는 지난 2021년 대학교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회장 30대 염 씨였습니다. 회장도 연세대 졸업한 걸로 알고 있고 같이 만든 사람도 이제 고려대 졸업했다고 들었고요. 주요 핵심 인물도 다 서울 소재 좀 유명한 대학교들 출신이었어요. 유학파들도 있었고. 이른바 명문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불과 2년 만에 수백여 명이 가입하며 전국 2위 동아리연합회로 몸집을 키웠는데요. 이곳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이루프를 했었는데 깐부에서 한 대 2, 3억씩 하는 외제차가 거의 보여를 했었어요. 눈에 일단 확 띄죠. 호텔 스위트룸, 뭐 펜트하우스 이런 데서 파티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회원들을 위한 고급 차량에 호텔 숙박권은 물론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와 13억 원대의 동아리방까지 제공했다는 염 회장. 하지만 이 특별한 혜택을 아무나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그거는 말이 좀 아니지. 서류 심사도 있었고 면접도 엄청 체계적이었었어요. 어디 호텔 라운지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노트북 하나 켜고 그 신분증 확인하고 그래서 잠깐 뭐 어필하라 해가지고 춤도 추고 갔던 것 같은데. 염 씨를 포함한 운영진의 깐깐한 면접을 통과하고 입회비를 낸 뒤에야 정식 가입이 가능했다는데요. 초창기만 해도 이곳은 여느 친목 모임과 다를 게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뭐 한강원게 가고 진짜 친목 동아리 하면서 서로 잘 어울리는 동아리였는데 전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애들 다 그래요. 진짜 인생 둘러 나누면 깐부 아니면 깐부 전후라고. 그런데 지난해 여름 무렵 회장 염 씨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형이 뭐 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까 마약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염 씨와 일부 회원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마약 투약 현장에서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소위 명문대생들이고 아르바이트나 과외로 번 돈으로 약을 산 것을 확인했을 때는 많이 충격적이었죠. 남성 회원들을 선별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불러서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또 그 전후로 집단 성관계를 한 정황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중독성이 없다는 말로 회원들을 속여 마약을 접하게 하고 추가 구입을 권했다는 염 씨.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애들 몇 명 꼬시고 다니면서 자꾸 자기 집 데려와가지고 좀 재운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여럿이서 돌려막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명의 여성 회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했다는 염 씨. 사건의 배경은 주로 동아리 방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게 좀 동물의 왕국이었어서 항상 술게임을 하면 스킨십을 해야만 하는 게임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안 한다고 하고 마신다고 하면 엄청 분위기를 망쳐놨어요. 딱 가면 상탈은 다 하고 좀 더 술 마시면 그냥 다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술 마시면서 술 게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울었어요. 벗기 싫었는데 지가 억지로 벗기고 그래가지고. 벌칙을 핑계로 스킨십이나 노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회원들에겐 무한할 정도의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아리방을 쓰지 않는 날이면 거기로 되게 여성 회원들을 불렀었어요. 그냥 자기 집처럼 별장처럼 썼었어요. 그 안방은 회장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한 제보자는 우연히 그 방을 배경으로 한 충격적인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홍보부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좀 생일 파티면 생일 파티, 한강이면 한강 그렇게 번개 사진들을 모아서 예쁘게 꺼내서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동영상이 짧게 있는 거예요. 되게 어두컴컴한 이런 뭐 약간 안방 같은 데서 누군가가 성관계 하는 걸 찍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영상이 합쳐 있었다가 꺼졌어요. 근데 그걸 꺼졌는데 다음날 보니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올렸는데 업로드를 잘못한 거예요. 의문이 커질 무렵 궁금한 이야기 Y 앞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나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노예였어요. 여자들 몸에 문신을 많이 새겨요. 수년 전 염 씨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는 미소 씨. 여전히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에게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더 있었습니다. 다수의 남성과 소수의 여성에 이루어지는 집단 성관계를 그것을 이제 A 씨가 알선했다는 건데 그 부분 항소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천행 사건에서는 징역 3년 그리고 일부 무죄입니다. A 씨의 이번에 추가 기소했던 범행 중에 하나도 그 촬영물 이용 협박 부분이 있어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여성들을 협박해 집단 성관계를 강요하고 남성들에게 돈을 받기도 했던 염 씨. 그는 최근에도 동아리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염 씨에게 연합 동아리와 동아리 방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우린 13억 원대 동아리 방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젊은 학생들이 밤새갖고 술 마시면서 놀고 여자애들이야 남자애들이야 막 진짜 물건이 들어. 그냥 뭔가 약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약한 애가 눈동자가 막지 않고 막 이러니까 신고하고.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단기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증금은 좀 작게 내가 볼 때는 2~3천 정도였을 것 같아요. 월세는 이렇게 보증금 많이 받지 않나요? 월세는 어느 정도예요? 월세는 내가 알고 보면 한 140, 150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동아리 방이 13억 원이라는 말과 달리 단기 임대로 나온 매물이었다는 건데요. 수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계속 이 동아리원을 지켜준다는 변호사로 계속 쓰더라고. 그리고 회비를 이 변호사한테 계속 한 달에 100만 원인가 150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었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변호사 협력 시스템. 이건 정말 존재하는 걸까? 제가 그 동아리한테 뭐 자문 변호사 뭐 이런 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간단한 상담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해줘요.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모두 거짓말이었는데요. 나이도 재력도 속인 염 씨.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린 그의 대학 동문 민수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덕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수업 시간에도 컨닝하다 걸려가지고 빵점 처리되는 것도 많고 여러 명의 과제물 베껴서 내는 건 뭐 항상 그냥 그 연례 행사였고 그냥 미팅을 나가서 총무 역할을 맡는다고 해놓고 빙땅도 많이 치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 횡령을 하기도 했다는 염 씨. 하지만 학과 친구들이 그와 거리를 둔 계기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맨날 그 헌팅 포차 이런 데 가고 빠짐없이 그 미팅 같은 것도 빠짐없이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했어요. 네, 그런 쪽으로. 그래서 과 내에서는 제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돌았고.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여성 회원들은 염 씨가 연합 동아리를 만든 목적 역시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짐작합니다. 성인이 돼서 20살인 애들 내가 막 그렇게 괴롭혀도 식소리도 못할 애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저는 진짜로 그들의 목적은 그러한 인원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염 씨가 동아리 내에서 또 다른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데요. 얘네가 꼭 되게 격리된 데로 놀러 가요. 예를 들어 뭐 물리적으로 격리된 어디 펜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한 그런 스위트룸이라던가 되게 엄선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또 뽑고 오늘 얘 부를까 쟤 부를까 하면서
대학생판, 뭐 엠번반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장단 중 몇몇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오빠한테 뭐라고 연락 왔어? 나도 이제 조사받으러 오라고.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하고 너 핸드폰 증거 안 보여줘도 돼. 증거를 오빠가 두 손으로 갖다 줄 필요가 없거든. 응. 아무튼 괜찮아. 그 오빠 정도 빼고는 다 기승에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마약사범 요즘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 그거 다 재판 언제 하고 있어? 오케이. 알았어 오빠. 화이팅. 우리 다 같이 잘 되자. 하지만 기소 유예를 꿈꾸며 파이팅을 외쳤던 이들의 염원은 이뤄지지 않을 듯합니다. 마약사범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고 증거 인멸하고 수사 방해하고 교육 치료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기소유예 선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취재가 이어지는 동안 우린 염 씨를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하나같이 말하는 거는 염이 되게 무섭대요.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근데 나는 20대 초중반의 여자고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다. 염 씨가 두려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사람들. 지금 그들은 무엇을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던 염 씨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악행도 처벌받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제보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그들 곁에서 궁금한 이야기 Y도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볼 겁니다.